유지해야 할 의무. 스파이마스터는 소파에 앉아있는 조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희약한 외모는 수많은 밀림작전을 지휘한 날카로운 지성과 교활함을 감추고 있었다. 조라는 그들의 협력 기간 동안 다듬어진 표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다. 조라, 사랑, 스파이마스터가 달콤하면서도 명령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내가 함께한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이야기해줘. 조라는 여자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 시선은 불편하게 만들었다. 12년의 경과에도 여전히 스파이마스터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녀가 부르는 여러 이름들만 알고 있었다. 제가 11살이었어요. 마님. 제 임무는 궁전 주방에서 하녀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죠. 스파이마스터는 부드럽게 웃으며 눈빛이 재미있게 빛났다. 너는 그 역할에 완벽했어. 아무도 어린아이를 서투른 하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23살인 조라는 50개가 넘는 임무를 완수했으며 각각은 그녀의 성장에 대한 증표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칭찬을 받지 못했으며 각 성공은 자신의 공로보다 스파이마스터의 세심한 계획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저를 소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라는 드디어 자신의 불만을 억제하며 물었다. 항상 이유가 있지. 사랑. 반박의 기색이 담긴 답변이 돌아왔다. 조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개를 들어 멘토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쳤다. 너에게 궁전으로 돌아갈 임무가 있어? 사실 주방으로 돌아갈 거야? 몇 년 전에 떠났던 바로 그 소녀의 정체성을 가져올 거야? 이제는 시골에서 돌아와서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 조라는 혼란스러운 이마를 찌푸렸다. 제 목표는 무엇인가요? 불쾌한 주방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을 기대했다. 섞여라. 스파이마스터가 쿨하게 명령했다. 이웃을 만들고. 여왕이 하녀들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만약 내가 그녀의 호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이익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주방에 도착하는 건 내일이야. 그녀는 손목을 휙 휘둘러 조라에게 봉투를 건넸다. 항상 그렇듯이 너의 작업 문서야? 봉투 위에 공식 인장 독수리의 복잡한 디자인이 둘러싸인 모양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다. 안에는 궁전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문서들이 있었다. 스파이마스터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가거라. 지난주 소득을 뭔가 즐거운 것에 써라. 조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가슴 위에 손을 얹은 뒤 집 뒤편의 작은 문을 통해 나갔다. 시원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며 골목길로 나섰고 마켓 스트리트의 혼잡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소음이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거리를 건널 때 조라의 이름이 불렸다. 조라. 그녀는 지역 상인이자 자주 고통받는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잉그리드를 발견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우연과 얽힌 삶을 함께 내버게이티드했다. 잘 지냈니? 조라가 손을 흔들며 물었다. 안으로 들어오면 더 좋을 거야. 잉그리드가 대답하며 얼굴이 햇빛에 밝아졌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매력적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조라를 도자기 가게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잉그리드는 화분과 접시로 가득 찬 뒷방으로 조라를 안내했다. 좁은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했지만 오래된 흔들 의자는 조용히 코를 고는 남자에게 차지되어 있었다. 장사는 어때? 조라가 오래된 의자에 앉으면서 스파이마스터의 봉투를 근처 주머니에 넣었다. 잉그리드는 한숨을 쉬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다지 좋지 않아.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 조라의 호기심이 끌렸다. 어떤 무역 파트너들? 그들은 바다 건너서 새로 형성된 나라에서 왔어. 그들의 왕실 손님들이 친절하지 않아. 그들은 동전을 떼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잘 대해야 해. 잉그리드는 눈을 굴리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이 궁전에 머물고 있어. 조라가 물었고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는 익숙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임무는 궁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왕실의 음모로 뒤틀린 혼돈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해?
잉그리드가 조라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조라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주방에서 함께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플레이풀하고 고집스러웠으며 웃음 속에서 수많은 접시를 깨뜨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비밀의 군인이 되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회상하고 있었어. 주방에서. 그것은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져. 잉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애틋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감쌌다. 맞아. 내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조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정말. 펠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 잉그리드의 질문은 조라가 싫어하는 장난스러운 톤을 띄었다. 왜 펠이 여전히 하녀로 있을까? 조라가 대꾸했으며 얼굴에 부끄러움이 감돌았다. 펠은 궁전에서의 시간 동안 확실히 그녀에게 인상을 남겼었다. 이봐, 너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잉그리드가 가벼운 웃음으로 말했다. 너를 너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사람은 펠일 거야. 아무도 나를 문제에서 막을 필요는 없어. 조라가 항의했지만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졌다. 너가 궁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야? 잉그리드가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 계속해서 물었다. 내일일 것 같아. 꽤 마지막 순간에 결정났어. 조라가 인정했다.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잉그리드가 진지하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조라도 따라 일어났고 잉그리드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으며 놀라움을 안겼다. 부디 안전히 있어? 우리 대화가 그리워. 잉그리드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조라는 우정의 무게가 그녀를 감싸며 미소를 지었다. 그럴게. 그녀는 약속하며 불확실성의 저편에 널린 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그녀가 내비게이션하는 어둠 속의 피난처였으며 그녀는 그 유대가 위안이 될 것임을 알았다. 다음 아침, 조라는 한때 그녀의 어린 시절에 속했던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여전히 그녀가 어린 시절 옷장을 걸기 전에 천에 넣어두었던 라벤더 주머니의 약한 향기를 풍겼다. 희미한 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노스텔지와 불안감이 섞인 물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그녀가 한때 케어프리한 소녀도 아니었고 숙련된 작전가로 변신했다. 목적이 있는 하인이 되었다. 분주한 궁전 주방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와 구운 빵의 진한 향기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작업에 너무 집중한 요리사들을 바라보며 방을 스캔했다. 그녀가 그냥 수많은 무명 하인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위안을 가져왔다. 더 빨리 움직여, 조라. 나이 많은 요리사가 거대한 밀가루 덮인 팔로 벼랑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 이름은 귀에 메아리 쳤고 기 임무를 위해 그녀가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한 이름이었다. 조라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임무를 위해 서두르기 시작했다. 주방의 리듬이 그녀를 감싸게 했다. 조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그마한 피규어가 귀여운 금발머리와 밝은 파란 눈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펠이었다. 그녀는 고의를 안고 서 있었다. 정말 너야? 잘 컸네. 여기 왜 돌아왔어? 예상치 못한 감정이 조라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펠을 보지 못했으며 그 시절 친구가 더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것 같았다. 그건 나야. 잠깐 돌아왔어. 그냥 방문 중이야. 조라가 대답하며 진실을 회피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에 대해 너무 많이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방문 중이야. 너는 머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넌 내 가장 좋아하는 장난 동반자였으니까. 펠은 웃으며 그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눈빛으로 말했다. 어쩌면 조라가 대답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향해 있었다. 순수한 친구 관계는 쉽게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조라는 오래된 친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펠은 전염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갈라밤 밤마다 주방에서 몰래 나갔던 시간들,
접시를 깨뜨리고 경찰의 눈을 피해 달콤한 간식을 훔친 기억들에 대해 회상했다. 그러나 조라의 경계가 그녀 자신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경고의 마음 또한 있었기에 그들은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소통하고 있었다. 우리가 경향하고 있던 그 주의 아들한테 밀가루를 던졌던 걸 기억하니? 그놈은 마치 유령 같았어. 페리 웃으며 말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우리가 밀가루를 던진 게 아니라 내가 한 걸 말하는 거야. 조라가 장난스럽게 커렉티드했다. 그녀의 마음은 웃음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라는 자신을 되찾다. 돌아온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떠도는 하인이 아니었고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정보 수집이었다. 회비 수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그것에 걸려 있고 그러므로 펠과의 거리감이 필요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주방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조라는 대화의 단편들을 들었고 그녀의 심장은 가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주방 직원들이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깅그리드가 말한 새로 형성된 나라의 대사단. 그들은 까다롭고 요구가 심하며 그들의 행동이 현재 궁전역학에 격렬한 금이 갈 것이라고 했다. 들어봤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불평해요. 나이 많은 여자가 불만을 털며 말했다. 여왕이 또 그들을 위해 갈라를 개최하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그들이 무리한 태도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너는 그들을 만날 때, 조라, 너와 내가 갈 수 있을까? 조라는 이때 모든 것을 메모해 놓았다. 유용할 수 있는 정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서 주변 감정들에 대해 불안함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그녀의 임무는 기대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그날의 일을 마치고 주방에서 벗어난 조라는 잠시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정원에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빛이 있었다. 조라, 너랑 이야기 좀 해도 돼? 펠이 갑작스레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변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조라는 얼마나 밝히고 덜 밝힐지 고민하여 잠시 기다렸다. 그냥 돌아오는데 적응 중이야. 여기 온 지 좀 됐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펠은 그 허세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조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펠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나한테서 다 숨길 필요 없어.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켜보았지, 맞지? 펠의 진심 어린 시선에 조라는 비틀렸다. 신뢰는 항상 소중한 것이었고 그녀는 우정의 진정성에 쉽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업무의 복잡함이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냥 모든 것이 달라졌어. 나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다고 펠이 다시 물었다. 팔짱을 끼며. 너는 다시 하인으로 일한 것이라는 거야? 아니면 더 다른 것? 그 질문의 직설적임이 조라의 심장을 뛸 모양의 불안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감춰졌다. 너도 알지? 인생은 바뀌니까. 그렇지. 인생은 바뀌지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너는 너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해. 만약 여기 남을 거라면 100% 남아야 해. 펠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다가왔고 조라는 마음속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 조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무시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 펠은 깊은 숨을 쉬며 뒷걸음쳤다. 알겠어. 나는 너가 이걸 혼자서 해결할 필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어. 우리는 항상 모든 약점을 함께 극복했잖아, 기억나? 조라의 결심은 그 말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게 되었다. 펠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원인이 될 것이다. 펠의 시선이 무겁게 여겨지는 가운데 조라는 대답을 피했다. 대신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마음속의 무거움을 가누었다. 그들 간에 있는 유대는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자신의 비밀과 그녀가 나누지 못하는 책임감이 조라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한쪽 발과 사정없는 일로 인해 그녀의 세상에서 서로 어줍지 않은 긴장을 느끼며 조라는 스스로를 어떻게 조율할지 느끼며 지켜보았다.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을지 또래의 우정을 잃는 것이 아닌 지금으로서의 소중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저녁 그림자가 깊어오면서 그녀는 이 굴레의 시작이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도전에 부딪히기 위해 태세를 다잡았다. 충성과 신뢰의 복잡성을 다루면서도 그녀의 목표는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후 며칠간은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다. 조라는 아침마다 궁전 주방으로 돌아가 펠과 직원들과 재회했으며 그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그러나 매일 궁전 내의 긴장감은 커져만 가고 있었고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무역 파트너들이 왕비와 조언가들과의 회의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속삭임이 돌고 있었다. 어느 오후 조라가 접시를 씻고 있을 때 2명의 요리사가 저녁으로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예정된 갈라 디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여왕이 많은 돈을 썼대.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폭풍우 같은 기분이에요. 무언가 못마땅한 게 있어서 불평하면 꼭 큰 혼란이 올 거예요. 무슨 소리야? 펠이 조라에게 다가가서 접시를 닦고 있을 때 물었다. 소문에 의하면 손님 중 한 명이 특히 성격이 급해요. 만약 그들이 일이나 주방의 직원들로 인해 불만족하면 요리사는 극적으로 몸을 떨며 말하고 나머지 직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왕이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두신다는 건지도 모르네. 조라가 소리쳤으며 순간 긴박감이 한껏 느껴졌다.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해. 일이 잘못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히 펠이 기운이 나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 맞지?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 조라는 펠의 말을 생각했지만 지금 더 이상 저하편으로 흐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건 단순한 매력이 아니야. 펠, 우리는 외환의 이익에 직면하고 있어. 갑자기 주방에서 큰 소음이 들리며 접시에 충격을 주고 새로운 하녀가 다급하게 주방에 들어왔고 낯빛이 창백해졌다. 귀족의 사절이 도착한다고 하세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메뉴에 대한 잘못된 소통이 생겼어요. 주방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조라의 마음은 불안하게 고동쳤고 다른 직원들은 통으로 부리를 놓아 주방의 통기구를 확인하러 갔다. 펠과 조라의 대화가 끊어진 채로 조라는 심사숙고한 후 사무적으로 말했다. 오늘 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 모두를 모으고 집중해. 그들이 도착할 때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해. 혼돈이 조용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조라의 의욕은 새롭게 강화되었다. 그녀는 닦이는 거리를 정리하고 메뉴 조정에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펠도 다른 직원들을 독려했고 그녀의 열정이 전격적으로 터져나왔다. 밤이 되고 갈라가 시작되면서 조라는 주방 문 쪽에서 손님들이 대회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대머리에 값비싼 실크로 엮인 한 덩치 큰 성이 능수능란하며 그들 주변의 공기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며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조라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것은 없지 않았다. 그녀는 물을 떠짓는 곳에서 잠시 정말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늦추고 그 볼만한 손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발걸음을 조금 뒤로 움켜잡았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들려오는 절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 요리를 만들었어? 끔찍해. 테이블의 정점에 앉은 모습이 예리한 표정을 한 여인의 목소리가 대화를 엿보았다. 조라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 순간 펠이 급하게 들어왔다. 조라.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가야 해. 빨리. 안 돼. 조라가 저항했다. 그녀의 심장은 임무라는 무게감으로 부풀어 올라갔다. 격렬한 정치적 재앙, 무역관계의 안정성 그리고 궁전 내 모든 이들의 복지가 가득해 있었다. 믿어. 우린 이걸 성사시킬 수 있어. 펠이 절박한 목소리로 고함쳤으며 주방에서는 모든 것이 소란스러운 혼돈 속에 흥분한 기운이 돌아갔다.
그들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게 해버릴 수는 없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 조라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펠은 줄기를 긁고 움직여 다시 들어가서 그녀 일행이 단독으로 흘러나가듯 흐트러지면서 그들의 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 조라는 텅 비어버린 날카로운 격려의 감정이 넘쳐차며 한 발씩 내딛자 비로소 흐트러진 상황에서 서로를 규합하여 그 뛰어난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었다. 결국 저녁에 갈라인 오늘 밤에 잃어버린 공감대에서 구원받았다. 새로운 귀족들이 요장의 질이 뛰어난 진지한 요리로 만족한 표정을 보였다. 한동안 조라의 숨이 쉬어졌다. 펠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체되는 모습은 분명히 조리가 이루어낸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결국 갈라는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손님들은 음식의 질에 대해 칭찬하며 긴장이 한 번 더 사라졌다. 모든 손님이 떠나기까지 조라는 성취감을 느끼며 주방에서 숨을 고르다 보니 그때 그녀에게 소속된 의무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다. 주방 직원들이 청소하는 가운데 조라는 줄기차게 다가오는 펠을 발견했다. 알바지의 눈빛이 간절한 기대로 빛났다. 우리가 해냈다 뭐야. 그녀가 흥분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나도. 조라가 여전히 혈기로 넘치는 심정으로 대답했다. 너는 오늘 밤에 큰 역할을 했어? 너 없이 해낼 수 없었어. 너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 펠의 목소리는 진지함으로 구어졌다. 너가 이걸 가능하게 했어? 한순간 조라는 따뜻한 감정의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절대로 숨가쁜 임무로부터 빠져 있었고 그녀는 그 일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시도한 것을 보았다. 어쩌면 내가 곁에 있다는 걸 과소평가했었던 것 같아. 조라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작은 미소가 올라요. 그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지. 펠이 웃으며 말하며 꽉 지켜놓을 조라를 바라보았다. 함께 주방을 청소하는 사이 조라는 그녀가 역사의 한 장면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내부에서 갈라진 행동들이 삼성들과 섬유유연제에 들어간 상태의 거세를 느꼈다. 그 밤이 지나가면서 조라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임무가 여기서 한껏 서로 엮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삶에 대한 새로운 휴식과 희망으로 변하는 것이 스파이로서의 구실임을 그녀는 인지했다. 그리고 다음 아침, 조라가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미래의 변화고 흐름을 느끼는 것처럼 이어지는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주사위가 정해주는 운명을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충실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아침에 비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조라는 다짐하였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도 이곳에 대한 우정을 소중히 여길 대상이 도출되고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느 날의 관점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조각조각 떠오르게 했다. 그녀 삶의 무게와 사랑을 가득 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감정의 높이에 따라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